나이 들어서 서러워진다는 말 해보셨죠? 언제부턴가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나죠. 드라마 한 장면, 친구의 안부 한마디, 심지어 길 가다 본 커플을 보고도 괜히 마음이 먹먹해요. 젊을 때는 감정이 폭발했다면 이제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든 서러움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을 땐 울 일이 많고 늙으면 울 사연이 많다. 맞는 말이죠. 오늘은 그 사연의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왜 나이 들면 이렇게 서러워지는지, 선조들은 이걸 어떻게 웃음으로 풀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처방까지요. 요즘 우리가 서러워지는 10가지 이유. 이건 통계보다 진짜 현실이에요. 누구나 공감할 그 순간들. 아파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자식이 바쁘고 연락이 뜸할 때, 도와달라는 말이 더 어려워질 때,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갈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서러울 때, 손 벌릴 곳이 없다는 걸 느낄 때, 속상해도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괜히 눈치 보며 살 때, 다 참았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일장, 거울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적이 되는 게 뭐냐고요? 거울이에요. 옛날엔 외출하기 전에 오늘 나 좀 괜찮은데? 하며 거울 보던 내가 이젠 거울을 스치듯 보며 아, 피곤하네 하고 지나가죠. 조선의 시인 신계영도 그랬습니다. 그는 시조 탈로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으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찡그린 모습 보니 다 죽은 듯 하여라. 이 구절이 참 솔직하지 않나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아직 젊으니까 그 사이의 괴리가 우리를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엔 나도 예뻤지, 나도 멋졌지 하며 추억하던 얼굴이 이젠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죠. 저 사람은 누구야? 아, 나구나. 그 순간이 진짜 서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계영은 거울을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매일 그 얼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슬픔은 계속 쌓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음은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익혀야 할 감정이에요. 주름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고 흰머리는 살아남은 날들의 증거죠.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게 세월이구나. 그래도 꽤 괜찮네. 거울 속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얼굴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배워야 할 건 젊음을 되찾는 법이 아니라 세월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어른의 품격이고 서러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2장. 늙음을 웃음으로 녹인 사람들. 늙는다는 게 서럽긴 하지만 그 서러움을 유머로 녹일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여유롭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의 시인 우탁이에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손에 막대 짚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니 백발이 이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걸 처음 읽으면 피식 웃음이 나죠. 늙음을 막겠다고 무기를 들었는데 백발이 지름길로 왔다. 이건 거의 조선판 개그 아닙니까? 하지만 웃음 뒤에 철학이 있어요. 우탁은 늙음을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웃으며 맞이해야 할 손님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늙는 걸 두려워할수록 그 늙음이 우리를 더 빨리 찾아오죠. 그런데 웃으면요,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요. 그는 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잠깐 불고 간 데 없다.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이건 정말 귀여운 상상이죠. 봄바람으로 내 흰머리를 녹여보겠다. 이건 단순히 늙음을 비웃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속에 유머 한 스푼만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울 속 주름은 늘어도 내 표정은 내가 정한다. 그게 인생의 기술 아닐까요? 세월은 흘러도 웃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농담은 지혜가 되고 웃음은 인생의 면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늙음은 병이 아니라 유머의 소재다. 그렇게 살면 세월조차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3장. 서러울 땐 놀러 다녔다. 옛날 사람들도 늙음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서러움을 집에 앉아 곱씹지 않았어요. 놀러 나갔습니다. 판소리에 나오는 백발가라는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머리 위에 설이 내리니 세월이 야속하구나. 허나 벗들이여 놀러 가세. 천지에 좋은 곳 많도다. 흰머리가 서럽다고 한탄하던 사람이 다음 줄에서 갑자기 야, 놀러 가자. 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조식 회복력이에요. 그들은 늙음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재밌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슬픔을 피하지 않고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몸이 쑤시고 허리 아파도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우리 점심이라도 먹자. 그 30분의 수다가 약보다 낫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일 때문에 못 놀았고 중년엔 자식 때문에 못 놀았는데 늙고 나니까 이유가 없어서 안 놀더라. 그 말 듣고 저도 뜨끔했어요. 그렇죠. 이젠 우리를 막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무 이유 없이 나가보세요. 왜? 말고 그래서 라고 말하면서요. 슬픔은 방 안에 머물 때 커지고 웃음은 바람 맞을 때 피어납니다. 4장. 서러움을 이기는 3가지 비결. 우리가 나이 들며 서러운 건 몸이 아파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러움을 이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기운을 다시 순환시키는 법입니다. 첫째, 마음을 비워야 복이 들어온다. 나이 들수록 마음 안에 쌓인 게 많습니다. 서운했던 말, 섭섭한 관계, 지나간 후회들. 이건 마치 오래된 찌든 먼지 같아요. 청소 안 하면 냄새가 납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이제 사람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들어. 맞아요. 미움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기보다 비우는 게 낫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듯 마음도 한번 헹구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에 오늘의 서운함을 하나 적고 소리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세요. 이건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듯 막힌 기운을 흐르게 하는 의식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복은 늘 빈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이죠. 둘째, 입을 여는 순간 기운이 바뀐다. 젊을 땐 말이 무기지만 나이 들어선 말이 약이 됩니다. 입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이 밝아요. 하루 동안 내가 한 말 중에 고맙다, 괜찮다, 잘 지냈냐, 이 3마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3단어는 인간관계의 향초예요.
반대로 불평, 비교, 자식 잔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막습니다. 풍수에서는 언어의 기가 집의 흐름을 바꾼다고 해요. 제가 아는 70대 부부가 있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잔소리 덕분에 내가 늙지도 않아. 그 한마디에 남편이 며칠 동안 얼굴이 활짝 피었다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힘 빼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고 복이 머무는 목소리예요. 셋째,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살아난다. 마음이 서러울수록 몸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더 서러워집니다. 움직임은 생명의 기본 리듬이에요. 옛사람들이 슬플 때 산책하고 흥이 날 땐 북을 쳤던 이유도 그겁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기운이 따라옵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산책하세요. 특히 햇살 있는 오전이 좋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양기를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손을 하늘로 들어 오늘도 살아있다,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건 기적의 주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퇴직 후 무기력증으로 집에만 계시던 60대 남성. 매일 아침 15분씩 걷고 돌아오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서럽지가 않아요. 몸이 먼저 웃고 마음이 따라 웃어요. 서러움은 결국 정체된 기운의 이름입니다. 움직이면 흘러가고 멈추면 썩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꼭 한 걸음이라도 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세요. 세월은 도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천천히 빚어주는 조각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서러워하지 말고 웃어보세요. 주름 하나에도 당신의 이야기가 있고 흰머리 한 올에도 살아온 시간의 품격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단단하게요. 오늘도 잘 늙어가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복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미소가 세월보다 오래 가길 바랍니다.